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이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4주차 때 그리고 3주차 때 마지막에 했던 얘기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하나는 증명을 했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4주 마지막 영상에서 어펜딕스로만 올려놨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초기값 문제. 앞에서 했으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로 서술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한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 프라임 더하기 pty는 rt 같이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랑 사실 생김새가 비슷하네요. y 프라임이랑 y가 t나 x를 상수처럼 취급했을 때 1차식의 관계에 있는 이런 선형 미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초기값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초기값 문제에 해는 유일하다. 언제? 정의되는 열린 구간에서, 오픈 인터벌에서 이 함수에 나타나는 모든 함수가 연속일 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명은 우리가 첫 주차 때 혹은 두 번째 주차 때 리니어 ODT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적분 써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게 3주차의 마지막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오더 OD를 할 때는 좀 더 복잡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복잡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런 리니어 OD 말고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OD, 예를 들어 무지무지 간단해 보이지만 y 프라임은 xy 같은 그런 미방에 대해서도 i 전체에서 해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t0에서 t0 마이너스 r부터 t0 플러스 r까지의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는 해를 가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일부러 안 쓴 이유는 우리는 세컨드 오더 OD에서는 난리니어인 케이스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잡한 영상 증명 아이디어를 올린 영상을 올리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봤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얘는 오늘 안 쓰입니다. 위에도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없고요. 이 명제랑 상당히 비슷한 명제를 얘기할 거라서 우리가 쓴 것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리니어 ODE가 있다고 하자. 저 ODE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함수는 P랑 R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오픈 인터벌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알파 베타 중에 하나라도 상관없어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면 더 좋은 거지 여기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초기값 문제에 해가 유일하다 였어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해가 유일하다가 아니에요. 미분 방정식과 초기값이 같이 있어야 걔의 해가 유일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되게 길게 얘기했죠. 이 이유는 우리가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테이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써봅시다. 근데 이 하나가 여러분이 수학 1 때 봤던 새로운 표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물론 방정식처럼 보는데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초반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포멀하게 써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해요. 만약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t에 관한 함수예요. qy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0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연산으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y가 들어오면
이 값을 내주는 함수. 그죠? 함수를 함수로 보내요. y가 있으면 y 프라임으로 보내는 함수. 이런 함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y가 있으면 y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로 보내는 함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함수를 수학 1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뭐였냐면요. d라는 함수였어요. 어떻게 했지? 얘 이렇게 썼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 d by dx를 쓰는 대신에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캐피털 D를 쓰기도 했었어요. 얘를 우리가 L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써봅시다. 간단하게까지는 아니고 묶어서 좀 예쁘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D제곱 더하기 PD 더하기 Q. 근데 이렇게 쓰면 써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함수를 벡터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벡터거든요. 그래서 벡터의 항등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시다. 항등 매트릭스, 항등 오퍼레이터예요. f를 f로 보내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뭐 여러 개 생각할 수 있겠네. y를 y로 보내는 i라는 함수.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더 편하다. y를 이렇게 생긴 함수로 쓰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걸 묶으면 L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네. 맞죠? 얘를 이렇게 쓰려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려고요. 그래요. 다양하게 그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y가 들어오면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를 결과로 뱉어내는 함수. 그 함수를 그냥 L이라고 쓴 겁니다. L은 리니어니까 리니어의 약자인 L로 썼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ODE가 좀 더 간단해지긴 하겠다. 어떻게 되냐면 이 오퍼레이터를 쓰면 이런 연산을 새로 정의해서 쓰면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인 거랑 똑같은 거네. 맞죠?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방의 해를 찾고 싶어요. 미방의 해를 찾고 싶으면 ly는 0이 되는 y를 찾으면 돼요. 그래요? 자, 얘의 특성을 딱 하나만 봅시다. 엄청 간단하고 이거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챕터 3를 막 시작하면서 중첩의 원리 혹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얘기를 할 때 이미 했던 겁니다. L은 여러분 선형대수에서 본 것처럼 리니어 맵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이 리니어는 뜻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L에다가 우리가 혹시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 이걸 넣는다고 칩시다. 알파 베타는 그냥 이무의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선형대수에서 봤던 선형결합이랑 똑같은 거네. 그냥 단순히 쓴 거네 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잠깐만 증명해야 되나?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증명 한번 해봅시다. 별건 아니니까. 자, 이거는 증명은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쓰려고 하면 깁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써봅시다. 이건 뭐예요? ly가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에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를 넣으면 됩니다. 괜히 쓰기로 했나 봅니다. 하라고 할 걸. 뭐 써봅시다. 다음에 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중첩의 원리 할 때 했던 거다. 이거 어떻게 딱 봐도 이렇게 되겠지. y1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1 프라임 플러스 qy1 그리고 베타
y2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2 프라임 플러스 qy2 맞죠? 그냥 단순히 묶은 것 뿐입니다. 얘하면 어떻게 돼? 알파 ly1이랑 베타 ly2 l은 함수로 보내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함수예요. 어쨌든 함수로 모여있는 집합 정의역, 함수가 모여있는 집합 공역 뽑아가지고 다른 걸로 보내는 건 함수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써도 되는데 왠지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함수로 보내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함수니까. 그런 것들을 수학에서는 보통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뭐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함수예요. 함수인데 그냥 기초적인 여러분 알고 있는 엄청 간단한 y는 x제곱 같은 단순한 함수랑 구분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리니어예요. 또 하나 무지무지 간단한 것. 따라서 y는 solution of the ODE 이 ODE의 해 뭐 써볼까요? py 프라임 플러스 qy는 0 이런 거랑 동치는 당연히 뭔가 이때는 함수 값이 0인 것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쵸?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중첩의 원리를 당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우리 옛날에 한 거지만 한번 써봅시다. 슈퍼포지션 당연한 거 봐봅시다. 이 연산으로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간단한 숙제 같은 거 할 때 그 쓰는 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y1, y2가 솔루션이면 귀찮으니까 뒤에 쓰지 맙시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두 해면 모든 두 상수에 대해서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도 역시 해다. 이런 거 우리 보였어요. 그래서 두 해 있으면 두 해에 이런 꼴 리니어 컨비네이션 혹은 선형 결합이 다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별 내용 아니죠. 이거 우리 증명했어요. 그 증명과 본질적인 똑같은 증명을 다시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솔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냐? 바로 위에 y가 미방의 해인 거랑 이 미방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오퍼레이터가 L이 이렇게 정의된 거였죠. 얘가 y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랑 동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얘가 0임을 보이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노트에 의해서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가 해가 될 테니까. 근데 L이라는 함수가 리니어 함수니까, 일차 함수니까, 선형 함수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저번에 이걸 썼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풀어서 썼어요. 근데 이제는 리니어라는 걸 아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쓴 겁니다.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돼? y1이 해니까 ly는 0, y2가 해니까 y2도 0. 따라서 알파 0, 베타 0 더하면 0이잖아요. 끝났네. 증명이 한 줄로 끝났습니다. L을 정의를 하니까. 그래요. 얘를 하나를 또 봐봅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를 하나를 또 봐봅시다. 만약에 y1이 그리고 y2가 솔루션 오브 이거라고 칩시다.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는 r. 위에 뒤에가 0이 아니다. 그냥 r이라고 해봐요. 뒤에가 0이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5y1 4y2는 역시 해다. 이걸 보이라고 합시다. 별거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니까가 아니라 좀 더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ly는 r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y1을 넣었을 때 r이 나왔고요. y2를 넣었을 때도 r이 나왔습니다. 맞죠? 조건을 그냥 처음부터 한번 써봅시다. y1을 넣으면 r이 나왔고요.
y2를 넣어도 r이 나왔습니다. 왜? 미방의 해라며. 우리가 얘가 해가 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5y1 4y2를 함수값으로 L이라는 오퍼레이터로 보냈을 때 R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5y1 4y2. 그쵸? 근데 이거 리니어리티 때문에 이렇게 되네? 맞죠? 이거 R, 이것도 R. 5R 4R이니까 R이네. 따라서 해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쓰면 좀 더 간단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읍시다. 자, 네,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이제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인데요. 얘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웁시다. 선형 상미방에서 PR이 연속이면 초기값 문제는 유일한 해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랑 거의 비슷한 명제를 우리가 하나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증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증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방 시간에 뭐 아주 엄밀한 증명은 못했지만 뭐 저번에 일개 상미방의 해 존재성 유일성도 스케치만 했잖아요. 그거를 좀 나중에 해석개론 같은 거 보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 말고 우리가 증명을 안 하고 쓰는 명제는 이 명제가 유일합니다. 이 명제랑 이 명제의 2차원 말고 n차원 버전, 그 둘이 유한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나 나중에 이제 뭐 숙제 같은 것들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정리 이런 써도 된다. 나머지는 증명하고 써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머지는 증명하고 써야 됩니다. 자, 이 명제는 명제 자체가 3.2의 단원의 내용과도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2.4, 2.8에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의 명제랑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 그때는 퍼스트 오더 ODE를 다뤘고 지금은 세컨드 오더 ODE를 다룬다는 것. 그것 말고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를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P랑 Q랑 R이란 함수가 전부 연속이라고 칩시다. 우리 연속인 거 필요했잖아 뭐. 우선은 정리를 쓸 때는 엄밀하게 쓰려고 하는데요. 명제를 이해할 때는 당연히 명제에 나와 있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제 그냥 연속이라고 하자. 우선 잠깐 정의역은 빼버리고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감이 잡혔다 싶으면 하나하나 다 뚫어져라 보는 거지. 만약에 초기값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초기값 문제 뭐야? 그냥 상미방에 뭐 t0에서 혹은 x0에서의 y값, y 프라임 값이 주어져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ly는 여러분 알다시피 y 더블 프라임 p y 프라임 더하기 q y, 이거 맞죠? 얘가 r인 거. 이런 미방이 있다고 칩시다. 아직은 미방이에요. 초기값을 두 개를 줍시다. yt0는 어떤 값, y 프라임 t0는 또 어떤 값, t0는 당연히 함수가 정의가 되는 값 안에 있어야 되니까 정의역 안에 있는 것.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만약에 얘가 실수 전체다 그러면 아무 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값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퍼스트 오더 리니어 ODE랑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함수가 하나 늘었지. 코피션트가 늘었으니까. 거기서는 y 프라임은 코피션트가 1이고 계수가 1이고 y랑 뒤에 뭐 이퀄 다음에 나온 거였는데 여기는 y 프라임의 계수, y의 계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상수항의 계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자, 그랬습니다. 얘가 있으면 해가 유일하다. 라는 되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 문제는 해를 가집니다. 근데 해를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해가 미분 방정식이 정의되는 모든 구간 안에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해가 있고 하나밖에 없다.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그 초기값 문제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관한 정리 혹은 existence and uniqueness theorem for initial value probl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펜딕스로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증명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올려두든가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만. 근데 그것도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인 n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거니까 우선 이 정리만 최소한 퍼스트 오더 ODE일 때는 증명을 알고 있으니까 세컨드 오더 ODE일 때는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만 가지고 다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해가려고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미방에 있어요. 선형 상미방이 있는데 개수들이 전부 i에서 연속이에요. 초기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방의 해가 유일하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데 증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싶죠. 해석학을 엄청나게 깊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주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펜딕스로. 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막무가내로 풀었던 미방들이 왜 그거 말고는 해가 없나, 이걸 본질적으로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을 정의를 합니다. 스킵 필요 없지 이거. 자, 우리가 두 함수의 론스키안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혹은 론스키안 행렬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별건 아닙니다. 두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의 론스키안이 어떻게 정의되냐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두 개의 함수예요. y1, y2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론스키안은 새로운 함수입니다. y1이 x에 관한 함수고 y2가 x에 관한 함수면 얘도 x에 관한 함수예요. y1, y2가 둘 다 t에 관한 함수면 얘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얘는 정의가 뭐냐면요. 함수인데 행렬식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자,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행렬식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가물가물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몇 년 전에는 그 선형대수 아주 간단한 행렬 같은 것들이 그 고등학교 수학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형대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행렬식을 곧 배우긴 할 텐데 좀 불안불안하니까 쉽게 써보죠. 이거
a, b, c, d라는 행렬식이에요. ad-bc라는 값을 단순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겁니다. y1, y2 프라임 빼기 y2, y1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고 y1, y2 프라임을 바꿔 써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행렬식은 이게 정의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함수입니다. 이거 함수 맞죠? 그쵸?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잠깐만 조금만 줄여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y1이라는 함수가 영함수가 아니라고 칩시다. 영함수가 아니라고 치면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y1분의 y2의 미분에다가 y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미분하면 분모는 y1의 제곱이고 분자는 y1 y2 프라임 마이너스 y2 y1 프라임이 나오잖아요. 그냥 미분해주면 y1 제곱 곱해줘가지고 분모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단 조건 y1으로 나누려면 0인 함수값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y1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정의역에 있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y2분의 y1의 프라임 y2의 제곱. 뭐 별거 아닙니다. 이때도 당연히 y2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첫 번째처럼 정의된 이 값 y1과 y2가 있을 때 그 둘을 조합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든 저 함수 이 함수를 y1과 y2의 론스키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예제 봐야 되나? 예제 볼 거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y1이 예를 들어 1이고요. y2가 x라고 합시다. 혹은 t라고 합시다. 얘 론스키안을 구해봐라. 그럼 별거 없어요. 1t 1 미분에 t를 미분해 이거예요. 1 마이너스 t 곱하기 0이니까 1이네. 상수함수가 나왔습니다. 함수예요. 1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왜? 론스키안은 t에 관한 함수니까 이것도 t에 관한 함수지. 단 상수함수인 거지. 상수함수 아닌 걸로 해볼까? 어디 보자. 이거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t 제곱이고 t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t가 나오는 거네. 이때는 다행히 함수라는 게 눈에 보이긴 하네. 그래요. 론스키안은 함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사실을 몇 가지 증명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자, 이 미방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미방에 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 두 개 가지고 막 서로 다양한 복잡한 걸 만들 수가 있어야 되지. 두 개가 뭐 하나가 다른 거에 상수배다 이러면 별로 좋은 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를 리니어 인디펜던트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해가 x, ex 이러면은 ex는 본질적으로 x의 상수배니까 별 필요가 없는 해잖아. 다른 해를 x, ex만으로 나타내기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인디펜던트는 해를 찾기 원하는데 리니어 인디펜던트를 그냥 증명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론스키안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부터는 전부 증명을 할 거예요. 해들의 리니어 인디펜던스, 리니어 디펜던스를 방금 정의했던 론스키안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명제를 적어보고 간단하게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PQ가 연속함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1과 y2가 미방의 해라고 합시다. 뭐 우리 이제 미방 쓰는 방법 잘 알아요.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플러스 qy는 0 이라고 합시다. 자, 뭐 별거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뒤에가 0인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음들이 전부 동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이거예요. y1이랑 y2가 선형 독립이다. 혹은 1차 독립이다. 혹은 리니어 인디펜던트다. 얘를 원합니다. 얘의 동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y1과 y2의 론스케안을 살펴봐요. y1도 함수고 y2도 함수니까 얘도 함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걸 명확하게 써줍시다. 맞죠? 이 값이 모든 점에서 다 0이 아닙니다.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파가 i가 아무거나 되면 안 되고 알파, 베타인 오픈 인터벌이어야 됩니다. 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될 수 있고요. 얘랑 모든 점에서 0이 아니다랑 한 점에서 0이 아니다랑 동치입니다. 이걸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론스키아는 그래도 단순한 계산이잖아요. 단순한 계산이 복잡한 함수인데 이게 영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점에서만 0이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점에서 다 0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게 강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함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함수가 PQ가 연속인 상미분 방정식의 해일 때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두 함수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두 함수가 하나의 미방의 해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엄청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의를 사용해서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증명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방의 해일 때를 해인 거를 알 때는 이거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예요. 얘는 동치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동치 조건을 알면 당연히 각 명제들의 대우 명제가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A이고 B이고 C이다면 당연히 세 개가 다 동치면 당연히 not A, not B, not C가 다 동치다 라는 얘기잖아요. 써봅시다. 얘가 아니다. 어떻게 쓰지? y1과 y2가 리니어 디펜던트다. 맞죠? 맞죠? 뭐 별건 아닌데요. 이거 선형대수에서 역시 봤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명사형이고 여기는 리니어고 형용사고 여기는 리니어리 부사잖아요. 얘는 뒤에 명사가 있어서 그렇고 얘는 뒤에 형용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혹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군요. 자, 넘어갑시다. 우리 얘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는 얘가 아니다나 얘가 아니다랑 동치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다를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명제로 나타내지? 모든 t에 대해서 0이 아니다. 그 말은 어떤 t에 대해서는 0이다잖아요. 그래서 y1, y2를 봤더니 얘가 어떤 t에 대해서는 0이에요. 두 번째 명제를 역을 취한 겁니다. 세 번째 명제 역은 어떤 t에 대해서 0이 아니다. 반대는 모든 t에 대해서 0이다. 잖아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명제의 역을 그냥 쓴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제를 각각 역을 취하면 2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제가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위에 세 개를 보이는 건 아래 세 개를 보이는 거랑 똑같으니까 쉬운 거 한번 보여봅시다. 뭐 어때? 그쵸?
뭐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얘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좀 더 쉬운 것부터 봅시다. 왠지 이거나 이거나 둘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t에 대해서 0이면 어떤 t에 대해서 0이란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게 더 쉬워 보인다. 이렇게 봐볼까요? A, B,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위에는 뭐 A', B', C'이라고 해도 되겠네. 하나 증명하면 다른 거 마찬가지니까 2번을 위주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뭘 먼저 증명할까? A에서 B로 가는 걸 먼저 증명해 봅시다. 자, Y1과 Y2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뭐야? 아까 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쓴 얘기긴 한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떤 두 상수가 있어가지고요. 둘 다 0은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상수가 있어가지고 K1, Y1 더하기 K2, Y2는 항등적으로 0인 거예요. 맞죠? 이게 뭐예요? K1이 0이 아니라고 하면 K로 나눠가지고 K1을 K2 곱하기 상수꼴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Y1이 K 실수. Y1이 Y2의 배수거나 Y2가 Y1의 배수다. 물론 양쪽에서의 K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가 다른 거의 역수인 거죠. 이겁니다. 그쵸?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한 거네. 자, 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한쪽만 증명해도 되잖아요. 나머지는 간단할 테니까 얘만 증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Y1을 K, Y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론스키안이 전부 0이라는 걸 보여주고, 전부 0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론스키안은 이거였잖아. Y1, Y2. 아이고, Y1이 K, Y2였지. 이거 Y2. 그 다음에 K, Y2 프라임, Y2 프라임. 이거잖아요. K, Y2. 왜 쓰나 싶네요. K, Y2 프라임, Y2. 0이겠다. 그쵸? 이게 뭐야? 함수가 0이에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0인 겁니다. 그쵸? 조건 B가 보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도 돼요. 서정대수에서 행렬식을 배우고 나면 우리 알잖아요. 한 행이 다른 행의 배수면 행렬식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쵸? 끝났습니다. 자, B에서 C는 B가 이 조건이었어요. 모든 점에서 0, 한 점에서 0, 아무거나 하나 뽑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B에서 C는 당연한 겁니다. 맞죠? 이제 C에서 A가 남았습니다. C가 뭐였나? 론스키안이 여기 C 여기 있어요. 론스키안이 한 점에서 0이다. 에요. 그 한 점은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방이 정의되는 구간에서의 한 점입니다. 얘는 선형 독립이다. 아니지. 선형 종속이다.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얘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증명을 할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냥 뭐더라? 그 C에서 A를 증명한다. 그럼 C를 그냥 한번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쪽에 증명이 좀 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C에서 A를 증명하니까 C라고 하자. 블라블라블라블라 A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써봅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얘가 어떤 한 점에서 0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t0라고 합시다. 앞으로 t 많이 나올 건데 얘는 변하는 값이 아니라 우리가 론스키안이 0이 되는 한 점을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y1이랑 y2를 조합하면 선형 결합을 하면 영함수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쵸? 자, 얘 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증명은 조금 신기합니다. 어려운 증명은 아닌데요, 처음에 보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증명이에요. 증명이 선형대수입니다. 자,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면 간단한 고등학교 때 봤을 법한 연립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연립방정식 여러분 이제 아주 잘 풀 수 있어요. 뭐 로드 리덕션 폼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풀 수 있고, 그렇죠? 선형대수는 그 아이디어가 수학과 모든 과목에서 쓰이니까 아주 잘해야 됩니다. 미방은 좀 못해도 돼요. 미방이 3학년 과목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게 아주 많진 않으니까. 근데 선형대수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K1 곱하기, 우리가 K1과 K2가 변수입니다. Y1 T0, 이건 상수죠. 함수에다가 T0를 딱 넣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Y1과 Y2는 미방의 해라며 그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함수에다가 T0라는 값을 딱 넣었으니까 얘는 상수예요. 더하기 K2 Y2 T0는 0. K1과 K2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 똑같은 거 또 한번 해봅시다. 선형대수를 왜 배우는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재밌는 증명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대로 써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복습을 위해서 그 변수가 K1, K2라는 걸 그냥 강조를 단순히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연립방정식 그냥 단순히 풀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을 좀 더 예쁘게 쓰잖아요. 요새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 어디 보자, 이거 숫자예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매트릭스입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K1이랑 K2라는 값입니다. 벡터입니다. 이거죠. 맞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쓰는데 그냥 이 식을 좀 편한 꼴로 바꿔보는 겁니다. A 라고 써도 되고요. A라고 씁시다. 그다음에 K라는 벡터를 하면 0벡터다. 맞죠? 여기서 A라는 벡터가 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T0를 없애면 이게 론스키안이잖아요. 그래서 론스키안에다가 T0를 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네, 미안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디터미넌트 그냥 이거 아니고 AD-BC가 디터미넌트가 론스키안 오브 T0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쵸? 자,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뭐야? 뭐 운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전부 00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00으로 있긴 한데 난트리비얼 솔루션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인버스를 곱하면 00밖에 안 나오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0이 아닌 해가 있겠네. 자,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운 걸 써봅시다. 그 옛날에는 증명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선형대수에서 똑같이 배우니까 굳이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AK는 0이
뻔하지 않은 해를 갖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사실은 충분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 A가 0인 거잖아요. 맞죠? 이 디터미넌트가 뭐였어? 론스키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거, 론스키안이 0이니까 얘는 둘 다 0이 아닌, 즉 난트리비얼인 해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써봅시다. 이 론스키안이 아까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이었어요. 얘가 0이었습니다. 왜? 이 C라는 조건이 뭐였어? T0라는 값을 넣었을 때 론스키안이 0이라며, T0라는 값을 때 론스키안이 0이라며, 즉 이렇게 정의해 놓은 A라는 행렬의 행렬식이 0이라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시스템은, 그래서 이 연립방 형식은 난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집니다. 뭐야? 둘 다 0은 아닌 해라는 거예요. 하나는 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K1은 C1이고 K2는 C2. 둘 다 0이면 안 돼요. 그럼 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그래서 C1, C2가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연립방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론스키안이 0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연립방 형식은 둘 다 0이 아닌 해를 뭐 무지무지 많이 갖지 사실은. 근데 최소한 하나는 갖는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C1, C2라고 놓은 겁니다. 끝. 이거예요. 그래서 C1, C2라는 값을 하나를 우리가 고정을 딱 시켰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Y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C1, Y1 더하기 C2, Y2라고 놓을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K1, K2가 그냥 막 일반적인 숫자였고요. 이 C1, C2는 이 연립방 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영함수라고 놓읍시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함수 두 개를 정의했는데, 하나는 무지무지 간단한 영함수, 하나는 아까 구한 C1, C2로 Y1, Y2를 리니어 컨비네이션 혹은 선형 결합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네. 그쵸? 막 계산하다가 증명하니까 헷갈리죠. 우리 증명을 조금 하고 나면 또 계산 많아지고요. 그래서 민방은 증명 파트, 계산 파트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 파트 어려워한다고 미방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볼 겁니다. 자, y t0를 생각을 해요. 그럼 얘는 0이죠. 왜? 여기다가 t0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k1, k2 대신에 c1, c2를 넣은 거잖아요. c1, c2는 이 연립미방의 해라며, 연립방 정식의 해라며, 그러니까 얘가 0이지. 얘는 g가 영함수니까 그냥 뻔하게 0인 거지. 자, y 프라임 t0도 역시 마찬가지로 0입니다. 왜? c1, c2가 이 연립미방의 해잖아요. 아래 식에다가 c1, c2를 넣으면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g 프라임 t0도 되겠네. 영함수 미분해봤자 0이고 t0 넣어봤자 0이지 뭐. 그쵸? 이 두 함수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미방의 해예요. 초기값도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 처음에 증명 없이 썼던 명제, 초기값 문제에 미방의 해는 유일하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리,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만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쓰고 있는 existence of an uniqueness theorem이에요. 그래서 초기값 문제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의해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 g랑 y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 근데 g는 영함수였잖아요.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원을 엄청 강력하게 쓴 겁니다.
한 점에서 그러니까 둘 다 미방해요. G가 미방해인 거 너무 뻔하잖아요. 그치? 미방에다가 0 넣으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니까 맞지? 호모지니어스 미방이니까. 근데 둘이 한 점에서 같고 미분한 것도 그 점에서 같았어요. 그래서 초기값 문제의 유일성에 의해서 얘가 0이 된 겁니다. 이 y는 뭐예요? 따라서 이건 뭐지? c1 y1 더하기 c2 y2라는 이 함수가 항등적으로 영함수라는 얘기예요. 뭐야? 둘 다 0은 아니라며? 그쵸? 난트리비얼 솔루션이니까 둘 다 0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두 함수를 조합했더니 영함수가 나왔습니다. 즉 y1과 y2는 linearly dependent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를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증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